자, 다음 보시죠. 다음 제 책으로, 그러니까 242쪽이죠. 그러니까 242쪽에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뭐 제1절 사업주체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사업주체, 뭐 첫 번째 7가지 정해진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채 이상 집 짓고 큰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책임도 못 지는 사람 개인들이 마구집으로 나섰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지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만 있고, 뭐 지금은 이번 순환은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243쪽 옆쪽 와서요. 3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뭐 곧 이제 애기들 방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 애들 손잡고 엄마들 애기들 리모델링 시키러 이제 많이들 가십니다. 뭐 이제 그 리모델링이라고요. 양과 1번 리모델링.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동그라미 2번. 일부 철거, 일부 존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는 건 뭐라고 하고요?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은 있고 좀씩 손대는 거지. 아예 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표와 문장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번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은 지나야 되고 니은번 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사용 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 즉 1.3배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디귿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니은에 따른 증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즉 1.3배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즉 1.15배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이고 동그라미 1번 세대수 증가형 가운데 그러니까 세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A번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가 있고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동그라미 B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 철거니까 일부 철거, 일부 존치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한 98% 철거를 하고 2%는 남겨놓습니다. 기둥은 남겨놔야죠. 근데 그 리모델링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뭐 20층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20층 아파트를 재건축 그냥 싹 털어버리고 새로 올리는 건 기본한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요. 20층 아파트에 기둥만 남겨둔다고요. 기둥만 남겨두고 내부를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벽판을 큰 망치로 막 이런 쇠덩이로 막 쿵쿵 두드리면 기둥에 다 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썰어내다시피 해야 된다고요. 썰어내고 그 자리에 기둥만 20층 높이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 붙여서 다시 올린다고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B. 그러면 이 기둥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 되죠. 기둥이 어떤지 썰어보는 순간 뭐로 가버리고요? 재건축으로 가니까 기둥이 어떤지 그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 전체를 요약한 게 제일 그 가운데 있는 표이고 이제 표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표 내용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하려면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도 있고 증축도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건축법에 건축 5가지가 있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러니까 증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또 대수선 역시 허가받아야 되고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이제 벽에 쩍 금 가고 있다고요. 기둥이 금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고치는 거죠.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고요. 10년 지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8년 됐는데 8년째 기둥에 막 금 가고 벽에 금 가고 있으면 좀 대수선 리모델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건 이제 여기하고 다른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민법에 하자 담보 책임이 있죠. 그래서 집장사가 예를 이제 창틀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됐는데 막 창틀이 틀어져 갖고 문도 안 닫히면 그건 이제 집장사가 와서 고쳐줘야죠. 그래서 단지는 이제 큰 수도 파이프 3년, 또 이제 뭐는 5년, 10년. 그러니까 기둥과 내력벽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는 집장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집장사가 고쳐야 되는 거고, 이제 10년 지났으면 이제 집장사 빠이빠이 이제 털고 나간 거니까 10년 지났으면 집주인들이 돈 내서 자기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한다는 거죠. 증축은 면적을 늘리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고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고 면적 몇 배까지요?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면 면적 1.3배만 늘릴 수도 있고 그 면적 1.3배에 그러니까 세대수 몇 배까지요? 1.15배까지 늘릴 수가 있죠. 1000집이 있었으면 1150집까지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3배, 1.15배,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뚱뚱하게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니면 그러니까 위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붙일 때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였으면 기둥도 두꺼웠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층을 더 붙일 수는 없다고요. 옛날 기둥에다 올리는 거니까 몇 개층까지만 올리는 거고요.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15층이 안 됐으면 14층 이하였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15층보다도 기둥이 좀 작았겠죠. 건물 자체가 작았고 기둥은 작았으니까 그때는 몇 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2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이거고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1.3, 1.15, 그러니까 3개층, 2개층이 다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던 재건축이 워낙 투기판으로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해서 돈 되는 것보다 좀만 더 기다려서 그냥 재건축 어떻게 되면 재건축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244쪽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 증축 리모델링을 보시면 기존 1000세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곱하면은 전체 아파트 바닥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 면적 몇 배까지요? 1.3배니까 얼마까지 늘릴 수 있어요? 13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죠. 아래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지금 244쪽 제일 위에 그림이고 그러니까 그 표의 첫 번째 칸 기존 1000세대가 아이 뭐 다른 사람 들어와 거야 신경 쓰지 귀찮아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편히 사세. 그래서요 1000세대가 모두 13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3만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12만 9천 가져갔죠. 1000이 남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씩 10채를 지을 수 있죠. 세대수가 늘어났죠. 역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가져갔죠. 그러니까 15,000 남았습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씩 150채를 더 추가로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 30세대 이상 추가 건설이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애당초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 증가형 1.15배, 그 0.15배, 15%가 3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느 동네에 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과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3번 관청, 10년짜리 계획, 동그라미 3번 5년마다 검토한다는 건 빼고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세대수가 늘어나고 집채 수가 늘어나고 들어와서 살게 되는 사람 수가 늘어나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도, 하수도, 또 아니면 학교, 공원 그런 것들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기반시설을 충분히 될 수 있는 곳 같으면 1.15배까지 다 채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시의 시민들 숫자도 많아지고 주민세도 많이 내고 시의 힘도 커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미 다 바글바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기반시설 더 이상 될 수가 없다고요. 기반시설 될 수도 없는데
그냥 1.15배 꽃배기 그러니까 최대한까지 다 찾아 먹으면 사람은 많아지고 기반시설은 모자라니까 생활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세운다. 그게 뭐라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대수선 증축, 면적 증축만 하는 것도 있고 세대수 수직도 있는데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는 돼 있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세대수 증가형에 대한 대책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절 사업 절차가 있는데 뭐 콘크리트 비비는 절차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7쪽 와서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으로 가도록 하시죠. 제1절 주택 공급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건 뭐 지금은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 공급 선 건설 후 분양이 원칙이고 근데 선 분양 후 건설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뭐로 하고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요. 자동차 회사한테 돈 주고 그러니까 자동차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자동차로 만들어 줄까요? 아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거나 만들어 줘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좋은 걸 만들어내야죠.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마땅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셋 중에 뭐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럼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니까 공장에서는 이제 큰 손해를 보고 반성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경제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집도 당연히 원칙은 선건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내는 겁니다.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선분양 제도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건설회사 떼돈 버는 쪽으로는 별별 수단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후건설입니다. 즉 집을 짓기도 전에 집을 판다고요. 집도 없는데 집을 팔아요.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었죠. 대동강 물이라도 갖다 놓고 그거라도 팔아먹었지만 이거는 집도 없이 그러니까 돈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집도 없이 집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오는 외국 사람들 많은데 1년 넘도록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건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걸 팔아먹냐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이게 예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예외는 됐지만 뭐 건설회사는 떼돈인 거죠. 그래서 동탄 2에 그 난리 벌어진 부실시공이 다 무슨 문제고요? 선분양 문제인 거죠. 아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나왔다고요. 누가 사겠어요? 아파트가 막 벽하고 기둥이 12cm인가요? 12cm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물론 이제 그 집에만 있으면 포름알데히도 풍기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청국장 찌개 끓여 먹으면은 그 냄새 이제 잘 안 뱄니다. 그러니까 벽하고 기둥하고를 이만큼 이제 12cm 떨어져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되고 그런 점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좋겠지만, 그러니까 12cm 떨어져 있는 집, 아파트 기초하고, 그러니까 건물 기둥하고가 이만큼 어긋나 있는 집, 그런 집 사실 사람 있을까요? 돈 내고 살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건 절대로 안 살 테지만 뭐하니까요? 선분양이니까 한 거죠. 돈은 다 받아먹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제 넘겨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비벼서 넘겨주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건설회사에게는 큰 이익이고, 뭐 대부분 다 선분양 후건설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나, 그러니까 저번에 뭐 동탄 2 이제 이쪽은 뭐 문제가 워낙 커져서 이거 손봐야 된다고 하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근데 건설사한테 너무나 큰 이익이어서 그러니까 손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뭐 원래대로 가라.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죽는다고 곡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지금 제목이 247쪽 제일 위에 제목이 3장 주택의 공급이죠. 공급. 그러니까 결혼 시간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수요. 그러니까 공급, 그러니까 물건을 대는 사람, 그러니까 파는 사람 공급.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3장이 이것만 이렇게만 가면
주택법 3장 내용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서 팔았다고요. 돈 줘서 샀죠. 그 다음 오로지 뭐만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 서비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틀 찌그러지면 1년, 그 다음에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 집 장사가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지는 것만 남아있고, 집 사고 파는 거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요. 도대체 뭘까? 말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귀찮은 규정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 만들어서 넘겨.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 도급계약과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집 만들어서 나한테 넘겨라. 누구한테 돈 줄 테니까 일해서 물건 만들어 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학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인형 눈 많이 붙이고 그래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넘겨라. 이제 그런 건데 그것과 비슷하기도 한데 뭐 집장사가 주인 돼서 뭐 난리가 아닌 거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민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가기 전에 아까 보셨듯이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30채 이상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도장이었고, 그 다음에 공적 주체는 이런 짓 안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 어느 A가 어디에 1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요. 다 지 돈 갖고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선분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분양이니까 뭐부터 땡기는 거라고요?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삽도 꽂지 않았지만 돈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양 신청을 해서 선분양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선분양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도장이 찍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있는 대로 숨기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부터 땡기겠다, 선분양하겠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말장난 뭐라고 표현하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집장사 할 사람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하겠죠.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이제 광고하고 이제 모델하우스는 뭐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건 건설회사 마음이지만은 어지간해도 다 모델하우스는 다 짓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광고랑 같은 거라고요. 지금 보셨던 이 돈부터 땡기겠다, 선분양하겠다,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신 적 있나요? 여름에 부채요, 크리넥스 가격, 행주요, 네,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다 아파트 뭐라고 써져 있죠. 물티슈요.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가면 물티슈 나눠주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물티슈는 뭐고요? 임플란트 물티슈고, 또 이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뭐 임플란트 물티슈 많이 나눠주잖아요. 물티슈 받으면 그 중에 한 3개, 5개 중에 한 3개는 임플란트 물티슈더라고요. 이제 그거 말고 아파트 그려져 있는 게 다 보고요. 이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내는 거죠. 자, 그걸 봤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도 지을 수가 있죠. 먼저 보고, 그러니까 뭐 택도 아니네, 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저 집 괜찮네 하면은 사람들이 가서 뭐 처음 내는 돈이 뭘 내는 거고요. 청약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금 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2,000명이 된다고 치죠.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제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없앤다고 그랬다가는 거의 뭐 폭동 수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작년에 있었던 어느 지역의 이 분양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아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100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청약금을 낸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집값이 택없이 비쌌거나 아니면 사람 살기 너무 안 좋은 곳에다가 지금 낸 거죠. 그걸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998채가 미분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큰일 지금 장사가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는 시청한테 승인해 주시오. 신청 서류 넣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 건설회사에게 어떤 피해가 갔냐고요. 보시자고요. 시청에 서류 냈죠. 서류 내니까 가서 복사해갖고 서류에다 써서 낸 거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냈으면 다행이고, 모델하우스를 냈으면 그만큼 돈이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모델하우스도 안 지었다고 치죠. 그러면 뭐 나갔어요? 물티슈하고 크리넥스 그 6박스, 그 다음에 물티슈 3박스 나갔죠. 그런데 사람이 2명밖에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스스로 철회했어요.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러면은 엉망진창으로 내놔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티슈 6각하고, 그러니까 크리넥스 물티슈 3박스하고 크리넥스 6박스 나간 것밖에 없다고요. 그거 말고는 아무 피해 본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철회하는 겁니다. 나 안 할랍니다. 끝. 만약에 이게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엉망으로 지어놨다가 엉망이 되면 완전 크게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에대는 어떤 피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삽도 꽂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엄밀하게는 요때 삽을 꽂고, 근데 이때 100% 대지 소유권도 아니에요. 삽을 꽂고 하는 건데, 삽 꽂은 거 빼면 되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에게는 어떤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인데, 이러저러한 중개업자들이 뭐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해서 만약에 2,000명이 신청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 2,000명들을 저 회사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고요? 호객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철회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6박스, 3박스, 9박스 나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어떤 피해도 보지 않는 제도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000명이 냈다고 치죠. 그러면 경쟁률 2대1. 그 중에 이제 1,000명을 정해서 당첨 사실 통지를 할 겁니다. 당첨 사실 통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큰 건설회사라고 보자고요. 거기서 이제 당첨 사실 통지가 오는데, 금박으로 된, 이따만 서류봉투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와 계약을, 이제 돈 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B1, B2가 있잖아요.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큰 건설회사가 제가 한 것 때문에 영광이래요. 아이고 괜히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니 돈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돈 갖다 내야 되고요. 계약금 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뭐 내고요. 그러니까 중도금 3번, 4번 나누어 내는 거죠.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사용해도 된다. 사용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물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보존 등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누구 돈 갖고 하고 있어요? B1, B2 입주 예정자 돈 갖고 하는 거죠. 입주 예정자 돈 갖고 그걸로 땅값 치르고 콘크리트 값 사서 아파트 비벼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 힘에 의해서 누가 주인 행세를 다 하는 거고요? 이 민간 A 건설회사가 주인 행세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고요? 이제 잔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A와 B의 계약에서 서로 B는 할 바 다 했죠. 돈 4번 이거 나누어 내는 겁니다만 돈 내라는 거 다 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냈으니까 A는 넘겨줘야죠. 뭘 넘겨주고요? 아파트를 넘겨줘야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B1, B2가 집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 소유자,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는 입주라고 표현을 해요. 입주하면 들어가서 주저앉았다? 아무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소유를 입주라고 합니다.
소유자, 입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고요? 계약은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법 조금씩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민법의 계약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B1의 청약의 의사표시, 나 그 집 사고 싶다. 집장사 A에 좋습니다. 당신과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고요? 당첨사실 통지인 거죠. 발신 때요, 도달 때요? 의사표시는 도달이죠. 당첨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9글자나 되지만 또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아요. 입주자,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뭐만 내면, 돈만 내면 입주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분양이 진행되는 겁니다. 뭐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지위와 주택을 동시에 갖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위를 갖고 있다가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하는 순간 지위는 없어지고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데 요 기간, 공사 기간이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공사 기간 36개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탄2의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탱탱 놀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판 1년 2개월 안에 아파트를 다 비벼서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30층 아파트, 그러니까 20층 아파트 36개월 공사 기간을 주고 있는데 36개월 동안 상당수를 놀고 있다가 14달 동안에 그걸 비벼서 올리니까 이게 제대로 붙어요. 붙지 않으니까 다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떨어지고 그 난리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평균 그래서 이제 2년 반, 3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뭐 자본주의입니다. 세 번째요.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죠. 계란 사고 팔 수 있고 집 사고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지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누구네 어디 당첨돼 갖고 몇 달 만에 피 붙여서 팔아먹었디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투기잡자 하는 곳에서는 사고 팔 수 없게 하지만, 그러니까 뭐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것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뭐 이렇게 문제된 적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지금 이제 어제 그제,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 그러니까 구리시 남양주 그쪽에 있는 다산 신도시에 이거 불법으로 돌린 사람들 막 그냥 다 느닷없이 다 들어가고 지금 그 동네가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선분양 절차입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법 선거선 후분양이 원칙. 그러니까 기억번, 근데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후건설 예외가 허용된다. 다음 쪽이요. 니은번, 대부분 선분양, 후건설로 진행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민간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으면 모델 화성을 짓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기억번,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이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니은번, 민간 사업주체가 돈부터 땡기려면 입주금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번, 사업주체가 전세대 공급하는 경우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입주자 된 지위를 취득한다. 동그라미 4번, 입주, 소유, 집값을 집 사는 데 들어가는 돈,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내고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6개월로 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5번, 사업주가 마지막 중도금 받은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기억번,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업주체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니은번, 입주 예정자는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입주자, 소유자가 된다. 동그라미 6번,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므로 한 시점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 동그라미 7번, 입주가 선된 지위, 주택, 자본주의니까 다 사고팔 수 있죠.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한다. 그래서 그 지위나 주택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번 입주자 저축 통장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초점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2절 분양가 상한제 또 이제 다른 것이 좀 바탕이 되어야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다음 장 가시죠. 250쪽에 제3절 입주와 선된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4번 중이니까 지위주택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못 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걸로 굵은 1번 투기과일지구가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에 8.2 부동산 대책 뭐 그런 얘기 뭐 있었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조정 대상 지역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모레 그냥 있기만 했어요. 이름만 어디 한 군데 흘러 있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없다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먼저요. 굵은 1번 투기과일 지구. 투기가 뜨겁다고요. 투기가 과열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일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요. 서로 얘기 쓰시고요. 다시 표시를 하면 굵은 1번 투기과일 지구에 동그라미 1번 처음 시작하는 곳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표시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 안정을 위해서 투기과일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돼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을 하는 거죠. 이 투기과일 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니까 그런데 셋째 줄 얘기가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한다고요. 셋째 줄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 지구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다섯째 줄에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써져 있네요. 써놨고요.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 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집값이 막 펄쩍펄쩍 뛰고 있다고요. 2번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 투기가 염려되는 곳에 투기과일 지구를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우선 잠깐 옆표를 보고 오시죠. 옆쪽을 보시면 251쪽에 굵은 3번 지위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고, 첫 번째 표는 선분양 흐름들을 얘기 드린 거고, 두 번째 표에 10년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제한된다.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를 못 판다고요? 지위를 못 판다고요. 뭐는 팔 수 있고요. 주택은 팔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뭐를 못 파는 거고요. 지위를 못 파는 거죠. 주택은 팔 수 있고, 투기과일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집 물건이 된 건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종이딱지 집장사와의 계약서 종이딱지 갖고 장난치지 마라. 지위를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그 표에서 그 아래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지위도 주택도, 민간 택지에서도 지위도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못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짚은 이유는 다시 앞쪽 와서요. 250쪽에 굵은 1번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 한다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도 250쪽에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도 뭘 못 팔게 한다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럼 굵은 2번 조정 대상 지역이란 조정한다고요. 뭐 조정이라고 하면 그 자체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기억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국토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 표시요.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끝에 지역 표시요. 지역. 그래서 그냥 기업권을 과열지역이라고 합니다. 두째 줄에 등이 과열 표시했고요. 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표시했고요. 니은번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 표시요. 위축되어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표시역, 지역. 그래서 니은은 네 글자 무슨 지역이라고 하겠어요? 위축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동그라미 기억번 과열 지역도 있고 니은번 위축 지역도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뭐 3번, 4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 생략하고요. 3쪽 와서 그러니까 굵은 3번에 그 표를 이제 옮겨 그리면서 가도록 하죠.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니까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까 집 받을 수 있는 딱지, 입주권, 분양권 사고팔 수 있고, 주택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표가 다 적용돼도 우리나라 12%밖에 안 돼요. 칠판요. 지금도 대한민국 88%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바로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바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 붙여서 팔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88%는 팔 수 있고 지금 이제 못 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말은 복잡하게 돼 있지만 12% 지역밖에 안 됩니다. 특정한 경우에 못 팔게 한다. 왜냐하면 계속 웃돈 붙어가면서 그러니까 돈이 그리로 투기판들이 형성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못 판다. 불법 거래는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합법적으로 막 팔리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표예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위와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전매할 수 없다고 했죠.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둘째 줄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 하는 거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고 같이 붙어있는 조성, 대상, 지역도 그러니까 뭐를 못 팔게 하는 거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안 봤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 집값 뭐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분양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그 상한선이니까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이 싸게 나와요? 비싸게 나와요? 집값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고요.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서 뭔가 그 선을 넘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게 나와요? 싸게 나와요? 별 관계 없어요? 집값을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요? 아 이제 좀 집값이 싸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그 선 집장사 마음대로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건설회사들은 뭐 하면 되고요? 상한선을 저기다 된다고요. 상한선 자체를 올려버려요. 상한선 자체를 아이고 어깨가 지금 뻗어가지고 저 꼭대기다 붙여놓고 그 선 넘지 마라. 건설회사 이것 갖고 겁내하거나 이것 때문에 애고애고 죽겠다 건설회사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저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해서만도 이것도 잘 안 팔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누구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값을 그러니까 물가 평균 내서 어느 가격으로 한다라고 뭐 연탄값을 500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도 자체가 순수하게 뭐였고요? 어느 선을 정할 테니까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렇게 했고 그 선을 높이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하고는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위 갖고 또 주택 갖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그러니까 그 민간 택지입니다. 그냥 민간이 만든 땅, 민간이 아파트 지어서 파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서도 그러니까 지위도, 그러니까 주택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게 별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게 한 30가지가 됩니다. 자, 7번 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위와 주택을 못 팔게 한다. 지위 시작이 요때이죠.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법으로는 10년 동안 못 팔게 한다. 근데 이제 특별하면 8년. 근데 아까 이게 20평 아파트 이게 몇 년이라고요? 36개월 3년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8년 동안 못 판다. 시간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못 판다. 4년 동안 못 판다. 3년 동안 못 판다. 3년 동안 못 판다는 거나
뭘 못 판다는 거나 지위를 못 판다는 거나 거의 시간은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판다, 1년 동안 못 판다, 6개월 동안 못 판다. 그래서 그 경우 수가 3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우 수가 30가지가 있고 그거 다 해봤자 12%, 대한민국 88% 지금도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표에 제일 아래 좋지요. 지위 돌리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B2가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C한테 팔았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C는 그걸 사서 건설회사 갖고 가요? 돈 주고 샀으니까 야 건설회사야 이제 그거 내 거다 라고 갖고 가는 게 뭐냐면 그 아래 재료 아주 있으시죠. 나 3년이야 빵이 보내봐라 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다 진행을 하고 B2 이름으로 다 진행을 하고 누가 뒷돈은 다 되고요. C가 뒷돈은 되고 처음에 이제 얼마 이제 얹어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얼마 얹어주고 다 이제 뭐 무슨 공증 등 그런 서류를 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C가 그 챙기는 모든 차익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 계약 발각되면 그러니까 B한테 계속 지위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럼 B가 여기까지 낸 돈이 있겠죠. 여기서 발각됐으면 계약금까지 낸 것. 중도금 뭐 1차에서 2차에서 3차에서 4차에서 아무튼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이자 주고 이 A와 B의 이 공급 계약 장부에서 누구 이름을 없애버린다고요? B 이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위를 몰수한다. 그러니까 돈 주고 뺏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집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넘겨주는데 또 그 집을 아직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 못 판다고 이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보존 등기 때 등기부에 같이 써놓는다고요. 이 아파트는 주택법 몇 조 몇 조 규정에 의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사고 팔 수 없는 주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해놓습니다. 집 갖고는 장난치지 못하게 등기부에다가 뭘 해놓고요? 부기 등기를 해놓는다고요. 다음에 아무튼 위반한 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위반한 거 적발되면 그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자고요. 그 지금 계속 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설명 보시죠. 문장을 좀 이따 볼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B2 불법 계약 발각되면 지금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이자 주고 지위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불법으로 발각돼봤자 그냥 낸 돈, 떼돈은 못 벌고 그냥 은행이자 받아서 나오면 끝이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법 한 사람들 얼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있습니다. 네, 문장을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굵은 4번에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지위 돌리지 마라. 근데 지위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1번이요. 지금 여기까지 낸 돈을 돌려주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돈 주고 뺏는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해 놔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위반한 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뭐 농지법 두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농지법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농지법 두 문제인데 다른 두 문제보다 공부하시기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본 순환 때에는 이제 농지법도 보시게 될 거고 보실 건데 뭐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국토계획법 등 앞부분이 중요해 있으니까 농지법을 생략하도록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11월, 12월 수업 마치고 공법으로 올해 수업을 마치고 오전반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그러니까 이 아무튼 11월, 12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신 것들 크게 다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동영상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내년에는 다들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